오늘 거의 망할 뻔했던 한 회사가 어떻게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는지 그 반전 드라마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16.8%. 이게 뭐냐면요. 2025년에 YG버즈라는 회사가 달성한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 1년 만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컴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컴백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YG버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매일 이 회사의 기술을 접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넘겨볼 때 뜨는 광고들 있죠? 바로 그 광고가 누구한테 또 언제 어떻게 보일지 결정하는 그 기술, 그 한가운데에 와이즈버즈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시간 입찰, RTB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딱 여는 그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요. 수많은 광고주들이 내 광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경매를 벌이는 거예요. 와, 진짜 뭐 초단타 주식 거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 복잡한 경매를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와이즈버즈는 에드윗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습니다. 광고주는 그냥 우리 목표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이 똑똑한 AI가 알아서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인간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성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자동 최적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AI가 전부가 아니에요. 와이즈버즈의 진짜 강력한 무기, 다른 회사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룡 IT 기업들과 맺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죠? 페이스북, 즉 메타의 최고 등급 파트너, 우리나라에 딱 6곳밖에 없어요. 구글의 최상위 파트너는 상위 3%만 될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런 파트너사들은요, 메타나 구글이 새로 만든 광고 기술이나 알고리즘을 남들보다 먼저 받아서 써볼 수 있어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은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보이는 배너 광고, 이걸 디스플레이 광고, DA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글에서 뭐 찾을 때 나오는 검색 광고, SA라고 하죠. 원래는 이 소셜미디어 광고를 잘했는데 검색 광고 전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양쪽 날개를 다 갖추게 된 겁니다.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자, 이제 YG버즈가 어떤 회사인지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회사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위기와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선 기적 같은 반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기는 안 좋지, 회사를 인수하느라 돈은 많이 썼지,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88%나 폭락했어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딱 1년 만에 모든 게 바뀝니다. 완벽한 V자 반등에 성공한 거예요. 비결은? 역시나 AI로 광고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인수한 회사랑 힘을 합쳐서 더 큰 고객들을 데려온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3억 원, 겨우 3억 원 벌던 회사가 갑자기 73억 원으로 거의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풀악셀 밟고 튀어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한 회복력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과연 이런 엄청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먼저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를 좋게 보는지 긍정적인 측면,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꽂힌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요. 요즘 대세인 AI랑 틱톡, 릴스 같은 숏폼 비디오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이 회사한테는 엄청난 호재고요. 아까 봤던 구글, 메타와의 독점적인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를 합쳐서 생기는 시너지, 그리고 일본 같은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성장 엔진들이죠.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균형을 좀 맞춰서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즉 베어 케이스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정리가 되네요. 왼쪽의 긍정론자들은
AI 효율이랑 독점 파트너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비관론자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광고 예산부터 줄이는데 괜찮겠어? 라고 걱정하는 거죠. 게다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빚도 있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145억 원어치의 주식 물량,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런 리스크를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이 회사가 빚은 있긴 한데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 적극적으로 갚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은행 빚의 63%를 상환했대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판교랑 홍대에 240억 원짜리 부동산도 갖고 있어요. 든든한 보험인 셈이죠. 심지어 지금 주가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 PBR이 낮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와이즈버즈,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가 자신들이 가진 AI 기술력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독점 파트너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던가 잠재적인 주식 매물 같은 숙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와이즈버즈의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는 과연 탄탄한 기술력으로 써내려가는 지속 가능한 성공 신화의 첫 장일까요? 아니면 비주로 쌓아올린 한순간의 반짝임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